그냥 전화하기가 싫어. 그냥 문자로 해. 약간 어떡해. 약간 이런. 요즘 이런 분들 많이 계시긴 하니까. 계속 그 사람이 끊을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건 좀 무섭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보고 있어요? 오히려 요 근래 알게 되고 좀 커서 알게 된 사람들 전화는 더 안 하는 것 같기는 해. 서로 뭐 통화 이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가족. 그죠? 네, 가족. 이런 분의 전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엄마 전화도 안 받을 때도 가끔 있고요. 어머. 근데 나중에 해도 되니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요. 저장이 안 돼 있는. 네네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허니제인 씨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조금 넘어서서 그냥 대부분의 전화를 불편해하고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 전화가 딱 오면 어떤 마음이세요? 좀 답답하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저도 모르게 뭔가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소화 안 됐을 때 소화 안 됐을 답답한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일단 하면은. 아,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진동 자체가 좀 싫어서 진동이 하자마자 그 옆에 버튼 이렇게 눌러버려요. 그럼 일단 진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받을까 말까. 그렇군요. 일단 우리 허니제이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경험하는 전화가 오면 좀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기피하는 네 콜포비아 이런 양상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콜포비아는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비대면 소통, 뭐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 이제 익숙한 요 흔히 말하는 이제 MZ라고 하죠. 이분들에서 유독 좀 더 많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0살 후반? 그때 이제 좀 막 일이 막 많아지고 뭐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댄서들은 뭐 매니저가 따로 없으니까 직접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일이 있으면. 그때 한참 되게 뭔가 마음이 다 약간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때. 일도 많이 할 때요. 네, 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한번 폐공장 이런 데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침을 계속 하게 됐어요. 3개월 동안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자고 있는데 새벽에 기침이 더 심해져서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이제 응급실을 급하게 가보니 이제 천식 증상이다 해서 이제 처음에 없었는데 후천적으로 좀 생겼거든요, 제가. 그때 또 뭔가 막 정신적으로도 막 힘들고 몸적으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걸 해내야 하는 상황이고 근데 또 거기서 또 뭔가가 하나가 또 들어오면 또 거기서 부담이 더 커지고 댄서라는 또 직업이 되게 불안정하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러니까 그냥 그 전화 오는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무슨 전화든 간에. 맞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성향이 오는 일을 안 마다하고 다 받으니까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해서 예 열심히 할게요 했지만 인간은 언제나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다 받아버리면 벅차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일도 너무 오랫동안에 진이 다 빠지면 번아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질수록 좋은데 일과 관련된 전화가 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전화는 타인과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 콜포비아가 그냥 단지 콜포비아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나? 어려움이 있나?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허니제이 씨께 좀 궁금한 거는요. 전화, SNS, 메신저 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안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약간 특이한, 저도 조금 모르겠는데 단둘이 만나는 걸 잘 못해요. 사람을 이렇게 단둘이 만나는 거. 1대1로 대면하는 게 좀 네, 좀 어려우세요?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뭔가 피하게 되고. 과연 성인 ADHD일까요? 라는 주제로 지금 찾아봤게 됐습니다. 성인 ADHD. 이야,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증후군. 네, 과잉 행동. 행동이 빠져. 잘 외웠는데 그걸 빼먹었네. 내가 스스로 나 좀 성인 ADHD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어떤 계기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아,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제 성격이겠거니 했어요. 그냥 제 캐릭터고 잘 모르나 보다 나는 좀 바본가 보다 이러고 넘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작년에 이제 수우파를 좀 찍게 되면서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조금 더 느끼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랑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안무를 짤 때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뭐 사람이 11명, 12명 이렇게 있으면 그렇지. 이 사람을 여기로 옮기고 이 사람을 여기로 옮긴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리면 자꾸 흐릿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필기로라도 하는데 이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지우는 것 같아요. 지우개로. 그래서 이게 너무 흐려지는 거예요. 막 뭔가 집중력이.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 때 제가 버벅거리는 게 전 너무 창피하고 싫어요. 사실은 미안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세워놓는 게 너무 미안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짰던 안무를 또 짜고 또 짰던 안무를 또 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기억력의 문제라기보다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는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미 내 입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한번 크게 한번. 그 논란은 그러니까 경쟁이요. 앞서 나가는 건 맞는데요.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 한마디만 저희가 트레이드를 하자고 했을 때는 어떤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고 내려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 재밌게 하고 싶은 게 가장 컸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냥 아이들만 봤어요. 그냥 제가 책임지고 있는 그 아이들만 보고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충동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말이 많은 것도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오해를 받냐면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내가 얘기한 것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결과 예측이 조금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다듬어서 내보내야 되는 단어가 먼저 탁 튀어나오니까 오해를 이제 받게 되는 일들도 있는 거죠. 네. 그 단어를 딱 말해야지 시원해요. 아, 시원해. 네. 생각보다 주의력이라는 뇌의 기능이 성장 발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주의력이라고 하는 뇌는 굉장히 고차적인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거의 뭐 완성되는 데까지는 한 22살, 23살까지도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ADHD라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집단, 그다음에 또 어떤 집단은 ADHD라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것까지는 거기까지 수위까지는 안 가지만 여전히 주의력이 좀 문제가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장 중에는 여기에 속한단 말이에요. 가비 씨도 아마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름도 제가 사실은 개명을 한 거거든요. 가비로. 그럼 가비가 본명이에요? 네, 제 지금 본명이에요. 저 그냥 활동명. 활동명이 아니고? 네, 원래는 신지원이었어요. 네, 원래는 신지원. 근데 이름 자체도 즉흥적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 기분이 어느 날 딱 누워있는데 나 이름 바꾸고 싶은데? 나 이름 너무 평범한 것 같아. 내가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 그게? 내가 사는 삶에 비해서 너무 이름이 평범한 것 같아. 난 좀 더 특별하게 살고 싶고 좀 특별한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 해서 바꾸고. 네, 그러고 딱 즉흥적으로 바꿨어요. 사실 성인 ADHD에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귀찮아하는 거. 아니, 귀찮으면 대명사 아니에요. 어머. 귀차니즘. 그래서 이 ADHD에서 보이는 귀차니즘은요. 우울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ADHD에서 귀차니즘은 아까 말한 대로 뭐 화장을 지워야 되는데 귀찮다 이러고 있는데 맥주 마실래? 그럼 그래! 그건 안 귀찮아요? 그건 전혀 안 괜찮아요. 아니 아무리 유명 맛집이지만 웨이팅을 하고 기다리고 그걸 챙기고 하는 게 귀찮아. 오늘 안 먹을래. 이 귀찮은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 주의력이 끝까지 참고 지루한 것을 견뎌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특히 반복되는 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마저도 끝까지 참고 지루한 것을 견뎌내는 거. 요게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의도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 이렇게 툭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약간 다듬어지지 않고 반응의 속도가 빠르니까. 네. 어쩌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가비 씨는 절대로 뭐 남을 공격하지도 않고 뭐 난폭하지도 않은 분이시고 다만 약간 충동성은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충동성이 높은 거는 약간 이제 너무 반응이 빠르면서 중간 단계에서 한번 걸러야 되는데 이걸 못 걸으면 언어 충동성이 탁 나올 때는 그걸 듣는 사람이 자기가 약간 공격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 가비 씨가 그냥 네. 이건 제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네. 되게 그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면 참 속상하시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사람을요. 관계지향적인 사람과 성취지향적인 사람으로 조금 나눠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 내가 좀 어떤 특성이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본다면 일상생활의 삶에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관계지향적인 사람의 특성은 나래 씨 같은 분인 거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쪽에 많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들. 네. 성취지향적인 사람은요. 어떤 목표를 정해서 달성을 하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죠. 그렇다고 뭐 사람을 뭐 멀리하거나 그런다는 게 아니라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어떤 해내야 되는 일이라든가 또 그 일을 통해 나오는 결과물, 이것의 목표와 이것을 얼마나 달성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는 분들이시죠. 네. 보통은 이제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일을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기 전에 좀 긴장도 하고 또 일이 좀 잘 안 풀릴까 봐 걱정하면서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결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일에 대한 이런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성취지향적인 부분으로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희 팀원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과. 근데 막상 일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편이죠. 좀 저는 잡담 나누면 진짜 엄청 혼내고요. 손톱만 봐도 혼냈어요. 네. 하다가 이렇게만 봐도 안무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거 엄청 하고. 네. 언니, 아니 그러니까 이틀 뒤에 그 공연인 건 아는데 나 우리 애들도 너무 힘들고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그럼 1분만 쉬고 바로 하고 빨리 끝낼게. 그럼 1분만 쉬고 바로 하고 빨리 끝낼게. 좀만 좀 쉬었다 가면은 더 오히려 더 파이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언니? 그러면은 쉬고 있어, 나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쉬고 있어, 나 하고 있을 테니까.
아니 언니가 아시면 우리가 이 말 저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동생을 되게 불편하게 한다고. 불편해. 성취지향적인 면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성취지향적인 분들은요.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하고 그걸 달성할 때 굉장히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존재와 자긍심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번아웃이 오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하면 약간 지치고 지치는 선을 넘었으면 번아웃 되거든요. 이런 건 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일단 예를 들어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엄청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반팔 잘 입고 다니는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약간 한기를 춥다고 느끼는데요. 그럼 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이에요. 그날은 쉬어야 돼요, 제가.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번아웃 되거나 그런 적이? 네, 번아웃은 항상 오고요. 네. 그게 되게 길게 왔던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되게 많았고 번아웃이면 번아웃이 왔습니다라고 주변한테 알리는 정도예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네,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는 걸 인지하죠. 근데 이때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면 더 이제 저 스스로한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알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번아웃이 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잠자는 시간이. 48시간? 뭐 그럴 때도 있고 사실은 그 진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일 다 끝내고 거의 뭐 저한테는 그게 좀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홍콩 다녀왔을 때인데 콘서트 투어가 좀 있었어서 근데 그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공연을 했었어야 되는데 댄서가 40분 정도를 무대에서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긴장이 너무 오래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 정도 계속 끊임없이 겪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긴장감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집에서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죠. 먹고 자고. 아니 그럼 다른 일 할 때도 원래 그러세요? 그게 가장 심했던 번아웃인 것 같고요. 보통 다른 때는 번아웃을 겪으면 보통 뭐 하루 이틀이면 낫는 경우도 있는데 수우파 콘서트 때는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힘들었어요. 근데도 이제 했죠, 일을. 그때는 힘들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스트레스가 과하게 온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신호를 보내거든요. 네. 몸과 마음과 뇌에서 네. 신호를 보내요. 네. 근데 우리 모니카 씨처럼 이런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고 멀리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느껴요. 못 느껴서 막 무리를 하다가 느낄 때는 선을 많이 넘어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내가 조금 쉬어야 되는구나, 내가 조금 힘들구나, 요 선을 넘어가면 나한테 무리가 오네 하는 거를 다양한 형태로 알아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수우파 끝나고 친구들이 기분 풀자고 캠핑을 데려갔는데 너무 좋지. 거기서 응급실 갔어요. 거기서 응급실 갔어요. 거기서 응급실 갔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갑자기 풀려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랑 이제 대장이 아예 다 멈춰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장기가 쉬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긴장이 풀려서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아프고 나면 괜찮아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람들 별명이 블랙홀이에요. 들어가면 다 사라진다고. 네, 그러니까 뭐 버스 카드나 뭐 이런 거는 뭐 지하철 카드는 탈 때는 분명히 이제 뭐 이렇게 했겠죠.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릴 때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가방을 그냥 그 땅바닥에다가 그냥 다 뒤집어서 쏟아서 이렇게 찾아야지만 카드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면 이 정류장에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류장에 거의 매번 못 내려요. 매번.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은 돌아서 다시 반대로 가서 다시 타잖아요.
그러고 또 지나쳐요 거기를. 이거를 한 3-4번을 다시 타고 또 다시 타고 또 다시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니 이 댄스의 안무를 생각해내는 것도 굉장히 창의적인 고차적 지적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머리 좋은 분이 아니 보통 일반적 생각을 해보면 크레디트 카드 그러면 지갑에 어느 칸에 딱 넣는다든가 아니면 핸드백이나 가방 같은 데는 뭐 지퍼가 있는다든가 앞칸이 있거나 그러면 아 내가 맨날 어디다 둔지 잊어버리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늘 넣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능이 좋아도 오르가나이즈가 안 돼요. 조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직화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조직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력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작업 기억력을 사용해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리아 씨는 기억력 자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작업 기억력.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순간에 창의적 생각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무를 막 창의적으로 만들어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라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죠. 그럼 두 번째는 또 창의적인 안무를 하는 거죠. 저는 아니 안무 짤 때 그러니까 새로운 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빨리빨리. 네. 근데 이거를 다시 기억해서 이게 메모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시스턴트가 들어왔더니 작업 속도가 한 10배가 빨라진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짜고 제가 짠 안무를 제가 외워서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걸 빨리 연습을 해서 가수들을 연습을 시키고 가리켜야 되는데 그 가리키는 정도까지 나를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연습을 해야 내가 내일 레슨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근데 사실 뭐 생활에서만 그런다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가 무대에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런 불안함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무대 위에서요? 이게 댄싱 라인에서 제가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첫 번째 경연, 거의 1차 경연에서 탈락을 했었어요. 리아 김이? 네. 그 이유가 이제 안무를 못 외워서 경연을. 왜냐면 경연 프로그램 안무를 빨리 외워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빨리. 네. 근데 아무리 집중을 해도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한 동작도. 김혜랑 씨 그리고 김광호 씨 두 분 커트라인 두 분은 커트라인 아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번은 워크샵에 이제 홍콩에 이제 워크샵을 갔어요. 그래서 안무를 분명히 짜갔거든요. 근데 현장에 딱 도착을 해서 자 이제 몸 풀고 자 이제 춤을 시작할게요 이러고 딱 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안무가. 갑자기. 아이고. 긴장했나? 긴장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 아 내가 핸드폰에 찍어놓은 게 있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긴장이 확 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나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제 제가 미안한데 제가 오늘 수업 못 할 것 같습니다. 홍콩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수강생들 다 환불해주고 제 개런티도 다 환불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밀리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댄서 조아라입니다. 뭐 연습 시간, 날짜 이런 거에 대해서 혼동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어가지고 여기에 뭐 있어요? 이날 뭐 있어요? 이날 몇 시에 뭐 있어요? 이날 무슨 연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다시 짚어드려야 되는 면은 있죠. 뭔가 같이 작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언니에게는 약간 그런 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분짜리 안무를 만드는데 그냥 이틀을 꼬박 새는 경우들도 있고 언니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해가 떴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계속 서서 해가 떴다 적도 있고 아,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계속 몰두하시는구나. 진짜 엄청 많았죠.
일본에 무슨 행사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셔서 한참을 그냥 활동을 하셨는데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났는데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일본에 이제 묵었던 그 댄서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일본 집에 쓰레기통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도대체 쓰레기통에서 왜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진짜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뭐 모든 소지품을 항상 어디에 놓고 오셔서 매일 한 4-5번은 무조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리아 씨. 주의력이 매우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의력의 문제를 이해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요. 필요한 생각을 유지를 쭉 해나가서 잘 처리할 때까지 불필요한 생각을 잘 조절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의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뭔가 생각하다가 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생각이 딱 유발됐을 때 일로 샥 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쪽에서 뭐가 떠오르면 글로 가서 그걸 해요. 그러느라고 여기까지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리아야 와 그럴 땐 데려가지만 쟤 뭐야 왜 오다 가? 이건 자기네끼리 가버려요. 그러면 같이 가기로 해놓고 맞아. 나중에 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네, 항상 그래요. 네, 그래서 옆길로 새는 거예요. 네.